자,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일찍 나가가지고 이제 커피숍에 앉아서 일을 해요. 뭐, 저는 사실 사무실을 좀 답답해하는 스타일인데, 혹시 사무실 좀 답답해하게 느끼시는 분들 있으세요? 막 이렇게 한 공간에 있으면 힘들고, 막 좀 이렇게 커피숍에 가고, 좀 탁 트인 공간에서 업무가 잘 되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손 한번, 네, 들어주세요. 저요? 네, 그쵸?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탁 트인 공간에서 커피숍에 가서 아침에 이제 그 샌드위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먹으면서, 근데 요즘 사람들 이제 뭐 먹으면서 동시에 뭘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동기부여 영상 강연 같은 것들을 한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좀 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레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이죠. 막 요즘 핫하다기보다 그 전 세대로서 굉장히 핫했던 분인데, 그분 강연을 이렇게 쭉 보는데 진짜 에너지가 있고 너무 파워풀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너무 힘을 받았던 게, 뭔가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을 때 뭔가 갇혔다고 생각하고, 뭔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걱정이 되고, 또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자기 의심이 들어서 뭔가 계속적으로 이 벽이 세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분명히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돌아서 생각해보면 그런 느낌을 내가 뭐 원해서 선택한 적도 없고, 그냥 어느 순간에 언제 벽이 세워졌지라고 확 느끼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자신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면 궁극적으로 그 벽이 세워질 때 누군가는 벽을 보고 이 길은 아니구나 하고 뒤돌아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는 이 벽을 뚫어낼 힘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라기보다도 결국 우리가 벽을 하나하나씩 뚫어나가는 그 일련의 용기 있는 도전 자체가 뭔가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는 증거기도 하고, 또 그러한 벽들을 지속적으로 돌파해야만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하게 돼서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고,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인생도 담기고, 뭐 여러분이 돈을 원하면 돈도 담기고, 인맥을 원하면 인맥도 담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컴포트 존, 편안하게 느끼는 지점들을 돌파하고 벗어낼 때 결국 우리가 원하는 지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여정에 굉장히 많이 비교하잖아요. 저는 정말로 그 비유가 정말 찰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현재 있는 지점에서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가는 거잖아요. 방향성을 가지고 속도감을 가지고 가는 거죠.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는 참 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느껴지는 오전이었고,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존감, 자신감, 뭐 이런 겁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뭔가 너무 당연했는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감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자신감 있다, 자신감 있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진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저는 뭔가 두려움 없이, 아니면은 내가 잘 못하지만 힘을 내서 뭔가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죠. 가슴을 이렇게 슈퍼맨처럼 피고, 그 뭐 슈퍼맨 자세 막 이런 것도 있다고 하잖아요. 자신감 있게 뭔가를 하는 어떤 이렇게 슈퍼맨 자세의 어떤 남자, 이런 이미지가 떠올라요. 근데 그 자신감의 자신이 도대체 무슨 한자일까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자신감이 어떠한 에너지나 기운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자신감은 당당함, 뭔가 두려워하지 않음, 이런 거라기보다도 오히려 자신에서 감을 떼니까 나라는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제가 잠깐 읽었더니, 자신감은 너무 과한 것도 자신감 부족이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과하고 두려움 없고 과장되고 크게 말하고 시끄러운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자신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신감, 제가 생각했던 자신감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딱 나다움, 자신스러움, 그냥 나의 모습, 딱 내가 가진 만큼의 그 정도가 이게 바로 진짜 자신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과하고 에너지 과잉에서 적절한 에너지 수준으로 뭔가 이렇게 쫙 이렇게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네.
그렇게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제가 오늘 이제 자신감을 되찾는 3가지 핵심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잘 보고 계시죠? 자, 잘 보고 계시면 여기 오른쪽에 하트 한 번씩 쭉 눌러주세요. 네. 중간중간 우리 체크하면서 한 20분 정도만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트 좋습니다. 나다운 게 되게 중요해요. 나의 진짜 모습. 자,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 혹은 나 자신감 있나? 이렇게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번 끌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언제나 감정이 이성을 이긴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이 이성을 이긴다. 자신감 없으면 우리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 앞에 만나서 뭔가 자신감 있게 딱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막 일어서가지고 앞에서 막 이렇게 스피치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뭐 발표해요? 아니죠. 다 모든 게 자신감이 없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자신감 없음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감정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떨 필요 없어. 저 사람은 그냥 그럴 뿐이야.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라고 이성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해서 그게 자신감이 살아나냐? 아니에요. 의외로 자신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감성적이라는 거죠.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깨달아야만 자신감도 동시에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언제나 감정이 이성을 이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야 되는 건 단순히 이해나 혹은 이성을 바꾸려는 거, 논리에 맞춰서 이러니까 이러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감정을 바꿔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분들, 나의 감정을 좋게 만들어주는 한 가지를 지금 여기다 써주세요. 내 감정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 내 감정을 끌어올리는 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떨 때 감정이 좋아지세요?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은다. 그러면 음악 이렇게 적어주세요. 아니면은 뭐 명상? 그쵸? 명상 꾸준히 하신 분들은 명상하면은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럼 아래 댓글에 명상이라고 적어주세요. 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를 지금 댓글에다가 써주세요. 하나씩. 내가 기분 막 좋아지는 거 있죠. 그리고 뭐 차 한 잔. 그리고 저 커피 나올 줄 알았어요. 저도 커피 진짜 좋아가지고 요즘 진짜 커피 중독이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드립 커피 선물 받았는데 와, 진짜 저 한 잔도 안 빼놓고 다 마셨어요. 모닝 커피 기가 막히죠. 운동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침에 인스타그램 보시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인스타그램 보시면 안 돼요. 인스타그램 좋은데 네, 아침에는 뭔가 좀 핸드폰 놓고 이렇게 그쵸? 유튜브 영상 보기 좋은 영상이겠죠. 그쵸? 운동도 너무 좋죠. 자, 이렇게 뭔가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활동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직접 타이핑해서 적어보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그거를 볼 때마다 앞으로 우리의 감정은 쭉쭉쭉쭉쭉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들을 우리가 인생에서 더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죠. 디테일하게 질문하면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지금 댓글에 거울 보고 자아도취 보고 지금 잠깐 멘탈이 살짝 흔들렸는데, 네, 하송님 포카리 스웨트 마시기. 네, 이거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그렇죠. 저는 아침에 고기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것처럼 뭐 특별한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감정을 바꿔야 된다. 자, 그리고 감정을 바꾸면 어떻게 감정을 바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성보다 감정이 더 우선한다.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나의 기분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갑자기 거울 보고 자아도취 때문에 지금 잠깐 멘탈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약간 지금 한 15초 정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을 바꾸는 활동들을 많이 해 가셔야만 그게 어떤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실제로 요거는 제 개인적인 일인데, 어젠가 그저께 제가 이제 저희 집 앞에 아파트에 나가면 버스 정류장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버스가 오길래 제가 막 뛰어갔어요. 근데 이제 차도로 나가가지고 이제 빨리 타려고 뛰어갔는데 마을버스가 진짜 한 요 정도 앞으로 그냥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순간 너무 화나죠. 여러분들 그런 적 있죠? 진짜 제가 핸드폰 바로 꺼내서 네이버에다가 마을버스 신고 막 검색했어요. 근데 그 감정이 막 올라올 때 내가 마음을 빼앗길 수 없지. 나는 페이서스 코리아라는 동기부여 계정 운영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본을 보여야 돼.
이렇게 해서 그거를 감정을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을 통제하면 실제로 이성과 나의 뭐 어떤 마음과 상황과 하루 종일에 진짜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재밌는 건 제가 그때 그 짧은 순간에 그 버스기사 아저씨 얼굴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탔던 버스에서 그 아저씨가 딱 있었는데 제가 용서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모르겠지. 그 아저씨는 모르겠지만 제가 용서했어요. 아저씨 그럴 수 있어. 날 못 봤겠지. 내가 비록 188이지만 정말로 크고 덩치도 크고 정말로 멀리서 봐도 어디에서 만나도 머리 하나 툭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크지만 못 봤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서 용서를 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일상이 회복되고 네, 확실히 감정 통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감정 통제 진짜 쉽지 않아요. 하루 살면서 얼마나 불쾌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네, 정말로.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마음의 법칙. 자, 감정이 이성을 이긴다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감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는 것을 깨끗하게 인정해주자 이런 말입니다. 내가 잘하는 거. 자, 이제 두 번째 미션이에요.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이제 셀프 칭찬 하나만 해볼게요. 한 단어. 우리 너무 길게 하면은 조금 약간 너무 자랑하네 이럴 수 있으니까 댓글에다가 내가 잘하는 거 하나씩만 적어주세요. 뭐 요리면 요리, 아니면 누구한테 칭찬하는 걸 잘하면 칭찬, 아니면 나는 책 읽는 걸 잘해. 나 책 읽는 거 잘해.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 잘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거 잘하세요?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잘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들으시죠? 너는 이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아 라는 것들 한번 적어봐 주세요, 여러분들.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뭐 말씀하실 거 없으면은 숨 쉬는 거 나 잘해. 막 얕은 호흡 잘해.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난 커피를 정말 맛있게 마셔. 뭐 이런 것들 잘하는 거 적어주세요. 웃는 거, 그쵸? 공감 능력 너무 중요해요. 영화 보는 거 잘해. 그쵸? 빵 잘 만드세요? 네, 저는 빵돌이라 또, 네. 최고. 네, 하여튼, 추진력도 있으시고, 그쵸? 이불 개는 거 잘해. 뭐, 이빨 닦는 거 잘해. 괜찮아요. 사소한 것도 상관없어요. 네. 다 상관없습니다. 만났을 때,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칭찬해주는 것들 기억해 보시고 떠올려 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방금 이제 내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했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두 번째, 이 내가 잘하는 걸 인정해 주자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특히 저는 스스로한테 너무 과하게, 엄격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이거를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제가 남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남은 칭찬을 해주는데 저는 어느새 저 스스로한테 넌 아직 부족해. 너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안 돼. 세상에 잘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너 이 정도로 괜히 나가서 아는 척 했다가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제가 엄청나게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때는 내가 잘하는 것들을 좀 깨끗하게 인정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스스로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하루 지나면서 24시간 동안 타인이 나를 칭찬해 주는 거를 몇 번이나 들으세요? 진짜 솔직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칭찬을 몇 번이나 들으세요? 가족들이 뭐 칭찬해 주나요? 뭐,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막 가족들이 일어나자면 아침부터 너무 아름다워. 넌 아침부터 무슨 향기가 이렇게 좋니? 뭐 이렇게 칭찬하는 가족끼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네 하죠. 그쵸? 네, 가족끼리는 그런 거 오히려 안 해요. 밖에 나가면 친구가 칭찬합니까? 아니죠. 가자마자 막 지적을 하고 너 오늘 약간 화장 떴다?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고 오히려 안 친한 사람들이 칭찬을 많이 하지. 근데 그런 사람들 칭찬은 약간 진실성이 조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감을 채울 만큼 매일 칭찬을 들으면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하거나 혹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좀 뭐랄까요? 천천히 독에 중독되는 것 같은 아주 서서히 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내가 잘하는 건 이건 잘해라고 해주고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이제 저희 2월에 열리는 그런 마인드맵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나의 장점을 한번 적어봐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거 뭔지 30개 써보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이게 처음에는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지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한두 개, 두세 개밖에 못 적거든요. 5개 넘어가고 10개 적으면 이만큼이면 내가 어느 정도 스스로를 많이 칭찬한 것 같아요. 근데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칭찬할 게 없을 때 억지로 30개를 나를 칭찬하려고 하는 그 억지성이 진짜 많죠. 진짜 많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견하게 돼요. 약간 고구마 뿌리 뽑듯이 좋은 것들도,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 나를 칭찬해 줄 만한 진짜 건전한 것들, 건강한 것들도 고구마 뿌리 이렇게 당기면 막 고구마가 우두두두두 딸려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딸려 나오게 돼요. 한 번도 내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적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내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인정해 준 적이 없었다면, 여러분들 자신감을 위해서라도 내 어떤 영혼에 어떤 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신감을 잘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에 자신감이라고 한 번씩 다 쳐주세요. 자, 자신감, 자신감, 자신감 이렇게 쳐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 저랑 조금만 같이 함께 해주십시오. 자신감이라고 치고. 자, 세 번째는 부정적인 믿음의 뿌리를 뽑아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부정적인 믿음의 뿌리. 자, 부정적인 믿음의 뿌리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나한테 무슨 부정적인 뿌리가 있어? 내가 부정성이 그렇게 막 나를 막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뿌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속상하죠? 하지만 피할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살면서 크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믿음의 뿌리를 뽑는 사람이 있고 뽑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뽑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정적인 믿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더 그 부정적인 믿음이 강화되겠죠. 그쵸? 부정적인 믿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것을 강화하고 있는 건데 그 뿌리채 뽑아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잡초뿌리를 빡 뽑듯이 그냥 훅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믿음은 그만큼 내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꺼내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몇 가지 질문들을 제가 준비해 왔어요.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부정적인 믿음이 뭘까? 자, 조금 이렇게 너무 브로드하죠? 너무 이렇게 큰 거라서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왜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하세요? 나 아직 부족해.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거 있죠. 영어로 하면 I'm enough 라는 충분하다 라는 이 감정이 들지 않으신다면 나는 뭔가 부족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결핍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는 이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나중에 진짜 한번 글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그 부족한 그 생각과 그 말을 언제 처음으로 들으셨어요? 이게 첫 번째. 정말 중요한 질문. 두 번째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깎아내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결핍이 있다고 느끼게 하고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제공했던 그 말을 처음 들은 때가 언제고 그 말을 누가 했고 그리고 그 말이 실제로 타당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인 믿음이라는 거 결국은 부정적 믿음은 잘못 설정된 믿음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가진 가능성과 그 파워, 능력을 굉장히 깊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페이서스 코리아를 하면서 초창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17살, 18살 해서 막 40살, 45, 50세까지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한 분 한 분, 처음에 한 10명쯤 만날 때까지는 전 눈치 못 챘어요.
근데 10명쯤 만나니까 한 분 한 분이 다 자기가 속한 필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것들을 뚫고 나갈 힘이 이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저는 그분들을 모르잖아요. 왜냐면 이제 뭐 인친 이런 걸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만난 거니까. 저는 객관적인 눈으로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아니에요. 이 실랑이를 한 게 여러분 꽤 많아요. 진짜 꽤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의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지. 하지만 한 2시간을 들었어요. 그래도 스스로가 제가 할 수 있다는 그 뭐랄까요? 맑은 물, 진짜 좋은 물, 좋은 말들로 그분들한테 막 에너지를 주는데도 스스로가 계속 아니야, 난 못해. 부정적인 믿음. 그럼 아시죠? 이거를 타고 내려가야 돼요. 뿌리를 뽑는다라는 말은 그 말을 내가 처음 들었던 때가 언제이며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고 그 말은 실제로 타당한가? 이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은 미안하지만 답정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부정적인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진심은 아니셨겠죠. 하지만 제 인생에 남아있는 어떤 자국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코멘트가 무조건 정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일하던 직장에서 너무 그만두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계속 다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다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결국, 나 진짜 여기서 못하겠다. 나 진짜 죽고 싶다. 정말로. 죽고 싶다.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진짜 죽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만뒀어요. 이제 그게 저한테 그 시사하는 바가 뭐였냐면 부모님의 말을 내가 굉장히 깊이 있게 신뢰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충분히 그분들의 말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틀렸다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조언이 무조건 옳다라고 치환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특히 우리가 이런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 이런 식일수록 더 이런 부정적인 믿음이 좀 강력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은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항상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만 남아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나? 네. 사랑하지. 핏줄로 묶여 있으니까 중요하죠.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찾아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그런 사람과 그리고 그런 자리로 계속 좀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제 결론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자기계발 계정이잖아요. 성공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성공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공 철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무시를 많이 받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스토리텔링 막 하면서 요즘은 기법으로 그러지만 그 기법이 결국 나오게 된 그 초창기에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의 인생에서 무시받고 성공하지 못하고 계속 할 줄 아는 것도 없다는 소리를 듣고 전응하고 배우는 것도 느리고 난독증이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제대로 못하고 회사 생활에 적응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성공한 사람들이 초창기에 겪었던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자신감을 잃고 특정한 상황에 위축돼서 무언가 나를 꽁꽁 묶어놓고 있는 듯한 말을 들으신 적이 있다면 그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우리의 강력한 성장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실패 없이 성공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이라는 지점으로 갈 수 있고 이 여정에서 꼭 지나쳐야 되는 어떤 지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번째,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만약에 무언가를 한다면 대부분 다 잘하겠죠. 그렇죠? 자신감 있는 나의 모습, 자신감 있는 나의 모습은 나다운 모습, 자신감 있는 나의 모습은 두려운 것이 없는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내가 원하는 모습이라고 정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뇌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뇌는 부정을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가난하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은 가난을 기억하고요, 부자가 돼야지 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하는 그 단어에 우리는 점점 더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없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면은 자꾸 내 머릿속에 자신감 없는 모습만 남아요.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그러한 인생을 사는 나의 모습을 내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게 되면은 우리의 뇌도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실제로 이제 뭐 너무 많이 요즘 증명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국내에서는 아직 뇌과학에 대해서 막 핫하진 않은데 해외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미도 뭐 너무 핫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모습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자신감 있는 모습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댄페냐의 말 좀 세잖아요. 댄페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댄페냐의 말을 항상 기억합니다. 제 인생에 가장 깊게 남은 댄페냐의 말 중에 하나인데, 두려움이 없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두려운 게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실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셔야 돼요. 내가 두려운 게 없고 난 무엇이든 해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모습, 그 원하는 단어, 긍정적인 단어에 집중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스키 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 산에서 내려올 때 나무를 피해야지 라고 하면은 나무를 부딪힌다 그러죠. 하지만 나무 사이에 있는 길을 기억하면은 그 길 사이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원하는 것들에 강력하게 집중해서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신감이라는 게 나다움일 수도 있고 에너지일 수도 있고 뭐가 됐건 간에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그러한 모습을 향해서 매일매일 한 발자국씩 걸어나가는 게 핵심인 것 같고, 여러분들 24시간의 힘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진 모습을 상상할 때 그 모습, 벽돌 한 장이 쌓여서 벽돌집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벽돌 한 장이 오늘 하루예요. 오늘 하루를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을 이기는 감정을 통제하고 부정적인 믿음이 없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이뤄가고 있고 그 모습, 이 세 가지가 다 가득 찬 24시간을 보내시면, 여러분들 하루를 그렇게 더 살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의 48시간을 그렇게 산 거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변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변화가 한 큐에 오기를 바라고 내가 느껴지는 수준으로 막 빠르게 오기를 원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뭔가 변화나 인생의 어떤 큰 것들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3개월, 6개월 지나서 달라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죠? 내가 무언가를 굉장히 강렬히 원하는데 평소에 만나던 친구들이랑 대화가 안 통하기 시작하는 것이 비슷한 예시입니다. 어느새 내가 달라져 버려서 생각하는 방식, 생각하는 결, 대화하는 거, 사용하는 단어, 내가 꿈꾸는 미래,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면서 나라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저는 좀 과장된 표현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수준으로 우리가 정말 강력하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은 딸려가는 거겠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상황이든, 현재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부정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 중이건,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막 때리고, 여러분들 진짜 문제 겪으면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것 같아요. 인생의 힘든 문제는 진짜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아파요. 나를 웅크린 나를 막 때리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땐 진짜 아파요. 정말로 아파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요. 아시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거에 집중하게 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감정과 이성을 통제하는 24시간을 사는 훈련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이제 연휴 시작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너는 뭐 이랬네 저랬네 뭐 쟤는 이렇네 저렇네 비교하고 이거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들? 그쵸? 상상만 해도 깝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휘둘리지 마세요. 그들이 말한 것은, 그들이 예를 들면 어떤 말을 했어요. 누가,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말을 딱 던졌어요. 내가 안 받으면 그 말은 땅에 떨어진대요.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나에게 도달할 수가 없대요. 땅에 떨어진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자신감과 자존감과 내 인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모든 말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라 하더라도 겉으로 그래 해주고 그 마음을 다 땅에 떨어뜨리세요.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은 의외로 좀 소중하고 좋은 사람들이랑만 어울릴 필요가 있고 좋은 마음으로 좀 하루하루를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24시간을 만들면 평생이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죠. 제가 이 말을 그 워딩 그대로 한 건 아니지만, 네. 이 하루를 살고 죽어도 좋을 것처럼 하루를 살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다운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어쩔 수 없이 옵니다. 와요. 정말로 옵니다. 제가 그 페이서스 1년에 이제 10만, 11만 해서 인스타그램 키우는 법도 알려드리고 브랜딩도 도와드리고 수익화도 도와드리잖아요. 저희 같이 일했던 4년 된 직원이 저한테 정말로 격려되는 말 했었어요.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대표님 최근에 페이서스 하시면서 되게 잘 돼서 기분 좋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근데 그 4년 동안 제가 해온 걸 보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전 대표님이 이렇게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팔로워를 모으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시는 걸 볼 때 절대로 우연이라는 생각은 안 든대요. 그동안 4년을 보면서 정말로 온갖 것들을 시도하고 실패하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도전하고 또 무너지고 또 도전하고 또 넘어지고 또 도전하고 이거를 4년을 해왔어요. 어떻게 우연이 있을까? 저는 진짜로 우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공이라는 단어가 되게 쉽고 달콤하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은 그런 거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뭔가 뚫어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이 성장해가는 일련의 어떤 인생 개조 프로젝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더 나은 존재여서는 절대로 아니에요. 혹시 라방을 처음 보신 분 있다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페이서스 한지 1년 조금 넘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랑 똑같이 성공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와의 거리가 아무리 멀어봤자 큰 한 발자국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걸어가고 있고 제가 인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이 제가 가지고 있고 아는 것들은 뭔가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또 힘을 얻으실 때 저는 제 삶의 의미를 느껴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지 뭔가 제가 막 가르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걸어가는 거고 이제 페이서스라는 뜻 자체도 함께 걷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발 한 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프 베조스가 말한 것처럼 모든 벼락 성공, 아무리 벼락 성공이어도 10년 걸린대요. 여러분들 그 여정, 10년짜리 여정을 이미 걷기 시작하셨나요?
아직 걷기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하루빨리 그 여정을 걷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페이서스 커뮤니티는 이미 걷기 시작했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실패하고 있고 그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을 통해서 새로운 역량들이 키워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의 그릇이 넓어지고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수익화와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걷는 사람, 페이서스의 어떤 멤버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멤버십이 되라 이런 것들 아닙니다. 저희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 주의라서, 다만 우리가 가는 방향이 같고 뜻이 같고 결이 맞고 함께 할 수 있다면 함께 가는 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앞으로 오랫동안 가끔씩 오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약간 뭐랄까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브랜드가 되는 게 목표고, 뭔가 요란스럽지 않고 오래오래 곁에 있는 브랜드가 되는 거, 그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저녁 라방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만간 저희 이제 최근에 협찬받은 책, 제가 출판사 이야기에서 또 책 이벤트도 할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도서 받아보실 수 있고, 또 저희가 여러분들 성공에 도움이 되도록 만든 감사노트 이런 것들도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단 라방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벤트도 할 거고, 언제나 여러분들 이벤트나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로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나 또 일상이나 감정이나 행복감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